안녕하세요, 댕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키우고 있는 반려견의 눈동자를 한번 그려보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들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는 보스턴 테리어라는犬종이고요. 같이 지낸 지는 이제 7년이 되었습니다. 딱 돌이켜보면 제가 그림을 다시 취미로서 그리게 된 계기도 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 때문이었었고, 제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 이외에도 다른 종류의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됐었고, 그러면서 고양이도 전혀 관심이 없던 고양이의 매력을 알게 돼서 고양이 위주로 또 그림을 최근에는 계속 그려왔었고요. 그러다가 구글링을 하는데 고양이 눈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잘 찍힌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눈에 포커스를 맞춰서 찍은 사진들을 최근에 그걸 보고 그렸고요. 누군가랑 대화를 할 때는 그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동물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반면에 사진을 찍고 나서 그 사진을 바라봤을 때는 그 눈을 보지 않고 전체적인 이미지를 먼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눈동자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고양이 눈을 그려보면서 전체적인 얼굴을 그렸을 때랑 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물론 더 디테일을 더 크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려움도 있었고, 늘상 봐왔던 눈동자랑은 그 결이 좀 달라서 시작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보스턴 테리어의 눈동자가 다양한 표정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강아지들이 흰자가 보일 때는 좀 자기가 좀 잘못을 했을 때, 들켰을 때, 엄청 놀랐을 때, 이제 그럴 때 보통 흰자가 많이 보이는 편인데, 보스턴 테리어는 평소에도 흰자가 많이 보여요. 그래서 가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게 또 주둥이도 짧아서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웃을 때랑 무표정일 때의 표정의 편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은 얘가 지금 재미가 있구나, 심심하구나, 그런 것들이 표정이 되게 다양한 편이라서 다른 강아지들에 비해서 표정을 보는 재미가 되게 쏠쏠한 녀석인데, 이 눈동자는 뭔가 그윽한 표정을 좀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수에 찬 듯한 그런 느낌? 그 느낌이 되게 좋아서 눈동자 위주로 한번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 됐습니다. 이제 반려동물들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 아니면 그런 감정적인 것들을 우리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답답할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애절한 표정이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취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려동물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런 것들을 내가 여태까지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나? 반성 아닌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저번에 그렸던 고양이 눈 같은 경우는 9시간 반 정도가 걸렸어요. 솔직히 그 정도로 걸리지 않아도 되는 그림인데, 눈동자를 그리기로 했으니까 눈동자에 대한 표현만 좀 집중해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까 서두에 제가 말한 것처럼 고양이 눈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 낯설음에 대해서 그거를 표현하는 것도 제가 학습이 덜 되어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예전 영상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떤 대상을 그림을 그릴 때는 눈으로 이제 계속 익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고양이 눈을 제가 그렇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털에만 힘을 엄청 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털이 이제 털로서 시간을 한 3분의 2를 다 써버렸죠. 9시간 반에서 3분의 2가 뭐야? 한 7시간의 털만 다 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털이 어느 정도 와꾸가 나오니까 7시간 정도의 털을 그리는 시간 동안 눈동자를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 사진에 대해서. 그제서야 그 눈을 조금 그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때처럼 이제 시간을 더 들이면 지금 이 그림보다는 더 높은 퀄리티의 작업물을 뽑아낼 수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좀 단시간에 한번 틈만 한번 잡아내보려고 신경을 써봤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손이 좀 느린 편이라서 딱 여기까지 그리는데 2시간 반이 걸렸어요. 어떤 작업을 했을 때 결과물에 대한 목표치, 내 자신과의 목표치를 딱 설정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자기가 자신한테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진을 보고 그렸을 때 똑같이 그려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에 좀 시달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끝도 없이 파는 거예요. 계속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러다 보면 결국 지치는 거는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퀄리티는 유지를 하되 너무 오래 매달리진 말자라고 선을 딱 그어서 딱 이 정도로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반려동물을 그리는 부분이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매력적인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4년 동안 그려오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눈동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각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 강아지의 눈, 반려동물의 눈, 동물들의 눈동자가 좀 다른 시선으로 좀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작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동물들의 눈동자를 한번 그려보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연필 브러쉬랑 잉크 브러쉬를 위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 선이 가는 브러쉬를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속도를 좀 내기 위해서 에어브러쉬만으로 사용을 했고, 초반에 러프 작업할 때는 레이어를 아예 레이어 하나로 단일 레이어로 쭉 작업을 하다가 어느 정도 형태감이 잡히고 나서 그 다음에 레이어를 생성해서 고정 작업을 하는 쪽으로 바닥을 잡았어요. 처음부터 레이어를 너무 세분화시켜 버리면 거기에서 시간을 잡아먹는 것도 좀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빠른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레이어 하나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아내고 그 위에 디테일한 요소들, 예를 들어 털이라든지 그런 자잘한 요소들, 좀 세밀한 요소들은 추가 레이어를 쌓는 쪽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이패드로 이제 강아지 눈을 그리는 이번 영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눈동자로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지금까지 댕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